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머피의 법칙이란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다. 일어날 일은 꼭 일어난다는 말이다. 요즘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말입니다. 가끔씩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내가 줄 선 곳만 유난히 줄어들지 않고 애써 산 커피는 엎질러 버릴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정말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날 일이 하필 지금 일어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의미부여 같은 것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앞둔 소셜커머스의 마케팅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요. 그리고 또 쇼핑 대목 연말 연시를 앞두고 유통업체의 마케팅전이 한창입니다. 특히 이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요. 유례없는 실탄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위메프는 400억 원대, 티모는 100억 원 이상을 이 마케팅 비용 등으로 쏟아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육박전을 마다하지 않는 건요. 요즘 거침없이 성장 중인 모바일 쇼핑 시장의 최후 승자가 되길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요즘 유통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모바일 쇼핑을 꼽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매출은 주는 한편 이 모바일 쇼핑을 선두로 한 온라인 거래액은 쉼없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올해 3분기 오프라인 거래액은 77조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에서는 2조 원가량 증가한 11조 3천억 원대가 거래됐는데요. 이 중 특히 모바일 쇼핑 거래액인 3조 8천억 원은 지난해보다 124% 급증한 수치입니다.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도 특히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요. 이 SNS 기반의 전자상거래, 소셜커머스입니다. 4년 전에는 500억 원에 그쳤던 이 소셜커머스 시장이 올해에는 100배나 커진 5조 원대까지 확대될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현재 이 소셜커머스 시장은 티몬과 쿠팡 그리고 위메프가 고르게 3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사 모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죠. 최근에는 유통 강자인 백화점이나 마트 는 물론이고 홈쇼핑과 오픈마켓까지 모바일 시장에 속속 뛰어들면서 긴장감이 한층 커졌는데요. 이는 소셜커머스 3사가 마케팅에 실탄을 쏟아붓고 영업이익까지 포기하며 점유율 경쟁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티몬의 지난해 매출액은 1,148억 8,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지만요. 이 영업 손실이 707억 6,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광고 선전비 172억 원, 지급 수수료 128억 원, 판매 촉진비 46억 원 등 마케팅 비용에 350억 원을 쓴 게 컸죠. 이 위메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매출액 785억 8,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 역시 360억 6,800만 원으로 70억 1,900만 원이던 전년보다 5배로 증가했죠. 영업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쿠팡 역시 영업이익보다는 점유율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시장 규모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 살 길이라는 판단을 3사가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른 3사의 전략은 같은 듯 다릅니다. 먼저 티모는 가격 할인과 지역 기반 서비스 공략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판매 수익 대부분의 가격 할인에 사용할 정도입니다. 운동화를 판매해서 1,000원의 수익이 남으면 그 돈을 다시 운동화 판매에 지원해서 소비자가 1,000원 더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인 거죠. 이는 거대한 거래량에 기반해서 판매 가격을 낮추는 아마존 모델을 따른 것입니다.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내놓은 것도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티모는 지난 5월 배달앱 시장에도 뛰어들었는데요. 배달앱으로 시작해 이 판매 물품을 학원이나 자동차 정비 같은 생활 관련 모든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 쿠팡은요, 이 차별화된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구매율을 높이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죠. 제품을 구입한 즉시 발송하는 빠른 배송 서비스와 약속한 기한 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을 때는 쿠팡 캐시를 지급하는 배송 지연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또 기저귀 등 유아용품이나 물티슈 등은 택배사를 통하지 않고 쿠팡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쿠팡맨 서비스도 호응을 얻고 있죠. 또 고객 문의나 환불이나 반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소비자 상담 인력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숫자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위메프는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평균 1,500원이던 월 거래액을 이 4분기 집중 마케팅으로 3천억 원까지 끌어올려 올해 매출을 2조 원대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10,000원 이상 구입하면 50%를 위메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돌려주는 과감한 가격 할인 행사를 합니다. 또 1년 내내 구매액의 5%를 적립하는 마일리지 서비스도 내놨다고 하는데요. 위메프 측에서는 소셜커머스의 본질은 가격 경쟁력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대부분은 가격 할인에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급변하는 유통구조로 몇 년 새 급성장한 이 소셜커머스 사업, 플랫폼으로 우위를 점하던 이 지난날에 비해서요, 유통 공룡들이 점차 모바일 플랫폼을 탐내고 있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과연 이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앞으로 이 모바일 쇼핑의 왕관은 누가 쓰게 될 것인지 이 치열한 시장의 변화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웨더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이 날씨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이 날씨는 항상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관심사였는데요. 구름의 방향이나 습도 등을 통해 비와 태풍을 예측하기도 했고, 이제는 인공비 로켓을 쏘아서 인공 강우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비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는요, 이 경제학적으로도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온화한 날씨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 소비 욕구를 촉진시키고, 악천후는 불쾌지수를 높여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날씨를 예측한 전략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웨더 마케팅입니다. 날씨에 따른 수요 변화와 매출 변화를 비즈니스의 요소로 접목시킨 마케팅 전략인 거죠. 일반적으로 여름에 기온이 1도 오르면요, 이 음료 제품 판매량이 8.4%가 증가한다고 하고요. 또 빙과류 같은 경우는 기온이 30도가 넘을 때 겨울에 비해 3.7배에 이르는 판매량을 보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날씨는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종속적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상이변에 대한 우려는 웨더 마케팅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웨더 마케팅이 나아가기 위한 조건에는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날씨 예보에 대한 신뢰성과 충분한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한때 이 기상청의 지원 체육대회 날 비가 와서 이 체육대회가 취소됐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그동안 이 일기예보에 대한 신뢰는 크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2008년 기상청 예보 신뢰도는 55.6%까지 떨어졌다가 2012년에는 겨우 74.6%로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기상청에서는 최근 전문 인력 배치와 수치 예보 모델 완성을 목표로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서요. 향후 이 기상 예보 신뢰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고유의 기상 예측 모델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주요 기상 현상에 따른 수요와 피해 예측, 날씨 보험과 날씨 파생 상품 등 날씨 위험 회피 방안과 기상 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웨더 마케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여서요. 기상에 대한 빅데이터의 더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겨울의 날씨는 어떨까요? 지난해에 이어 올겨울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기상청은 이번 겨울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다고 밝혔는데요. 어제와 오늘은 정말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이 예상으로 12월 평균 기온은 평균 영상 1.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에는 남쪽에서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균 영하 1도인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인데 포근한 날씨 탓에 남쪽 지방에는 눈이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이 포근한 겨울 현상의 이유로 양의 북극 진동과 엘니뇨 현상을 꼽았는데요. 이 엘니뇨는 적도 동태평양의 해역의 수온이 꾸준히 오르는 현상입니다. 엘니뇨가 나타나면 이 중위도 지역의 기온이 오르게 되죠. 이에 의류업계는요, 포근한 겨울 날씨에 고해 침통한 표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고가의 다운 점퍼를 파는 아웃도어 의류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4년 전에 한 유명 업체는 이 겨울철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다운 점퍼 재고 처리에 애먹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홈쇼핑에까지 입점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헐값의 점퍼를 팔았다고 하죠. 이 때문에 주요 아웃도어 업체들은요, 이 다운 점퍼 종류별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오리털과 거위털이 많이 들어간 혹한기용 헤비다운 제품 대신 미들다운 제품 생산량을 늘린 곳이 많다고 하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 보브나 지컷 등 여성 의류 업체들은 올해 패딩 제품보다는 방한 기능이 좀 떨어지지만 옷맵시가 좋은 모직 제품을 준비하는 추세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난방용품 판매량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된 지난해 12월과 올 1, 2월에는요. 이마트는 난방용품 판매량이 26.6%, 롯데마트는 히터와 전기요, 전기장판 매출이 21.2%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변수가 되는 날씨는요. 경제 상황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특정 상품군의 판매를 줄이기도 늘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자연의 영역인 날씨를 인간이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적으로 기상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고 일부나마 인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논밭에 서리를 막거나 가뭄의 비를 유도하는 정도지만요. 향후에는 한 지역의 기후를 일시적으로나마 바꿀 수 있도록 진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이런 기술의 진보에 맞춰서 이 웨더 마케팅 또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잘 이용해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면 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2014년을 휩쓴 키워드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저물어가는 2014년을 휩쓸었던 2014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해를 돌아보며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2014년의 10대 트렌드 상품 리스트를 살펴보면요. 몇 가지 주요한 흐름이 발견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점은 시니어 세대와 중년 여성들이 트렌드의 최전선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꽃보다 시리즈입니다. 할배들과 누님들이 배낭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담은 TVN의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그리고 꽃보다 누나는요. 2014년 예능계의 가장 핫한 키워드였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동안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할아버지들과 중년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면서도요. 이 케이블과 종편 동시간대 시청률 1위라는 그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이 꽃보다 할배 시리즈와 꽃보다 누나는 케이블 TV 프로그램인데도 각각 최고 시청률 9.5%와 12.2%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꽃보다 시리즈의 인기는요, 이 브라운관 내에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이들 시리즈의 배경으로 등장한 국가는요, 모두 방송 직후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게 됐죠. 꽃할배가 찾은 대만의 경우 방송 후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약 68%가 증가했으며 꽃누나가 찾은 크로아티아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8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 꽃 시리즈의 배경은요, 세대 전략 차별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능 프로그램이 주로 10에서 20대의 젊은 시청자를 타깃으로 삼는 것에 반해서요, 꽃보다 시리즈는 시니어나 기혼 중년 여성을 주인공으로 선정한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입니다. 관광에 나선 지 10분도 안 되어서 무릎이 아파 주저앉는 꽃할배, 그리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고민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꽃누나의 모습에서 폭넓은 세대로 구성된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브라운관의 중심으로 부상했던 시니어 세대의 발길은요, 영화관에도 이어졌습니다. 2014년 국내 영화계의 최고 화제작이었던 명량은요, 지난 10월 누적 관객 수 1,700만 명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한국 영화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명량의 이 같은 성공의 원인 중 하나로는 관객의 연령대가 두터웠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명량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은 관람객을 살펴보면요, 기존의 주 관람객인 20, 30대는 물론이고 영화 소비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40, 50대까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40, 50대 관객 대부분이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라는 점을 들어 교육 차원에서 영화관에 찾았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40, 50대 집단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즉, 영화 관람과는 거리가 멀고 젊은이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중년이 아니고요, 이제는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로 충만한 신개념 장년층이 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외에도 올해를 강타한 아이템을 살펴보면요, 올여름 10대, 20대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빙수 전문점이 또 그 하나라고 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빙수 프랜차이즈만 50개 이상이 생겼다고 하네요. 또 힙합 열풍과 함께 떠오른 스트리트 복고 패션, 이 스냅백 역시 2014년 핫 아이템이었습니다. 스냅백은 챙이 넓고 평평한 야구 모자를 말합니다. 또 화장품 부분에서는요, 에어쿠션 화장품이 그 인기를 끌었습니다. 에어쿠션 화장품은 비비크림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 살린 쿠션 형태의 파운데이션을 말합니다. 방송계에서는요, 배우 김보성에 의해 재조명된 가치, 의리가 한철을 휩쓸었고요. 이 가요계에서는 소유와 정기고의 썸, 그리고 김창완과 YU의 너의 의미 등이 인기를 끌며 이 콜라보레이션 가요가 트렌드로 자리했습니다. 대중교통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타요버스도 올해 인기였는데요. 처음에는 어린이날 기념으로 시작했다가 그 인기가 조차 서비스를 계속 지속했습니다. 타요라는 캐릭터와 공공서비스의 성공적인 만남이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는 라바지하절도 등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웰빙과 작은 사치의 바람을 타고 급성장한 탄산수 역시 올해 아이템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외국의 좋은 제품을 싼 값에 직접 살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직구 역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아서 본격적인 유통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앞으로의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런 기업의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세대 공감형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기업에서 주요 타깃으로 선정하지 않았던 소외된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계속됨에 따라서요, 앞으로 이 한국 소비시장의 블루오션은 시니어 세대를 공략하는 분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니어 세대를 다시 정의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즉, 저축을 선호하는 알뜰한 집단이 아니라 소비에 대한 의욕이 충만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집단으로 이 시니어 세대를 재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시니어를 가족과 자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장년층이 아닌 본인의 삶을 위해 투자할 줄 아는 세대로 재해석하고 받아들인다면요, 앞으로 더 큰 매출의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IHQ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제작주죠. 이 IHQ, 현재 상영 중인 SBS 드라마 피노키오를 제작하는 제작사입니다. 최근 드라마 업계는요, 한중 FTA 타결 이후 순항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한중 FTA 타결 이후 중국의 판권 판매와 자본 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IHQ 제작 드라마 피노키오는요, 중국 최대 동영상 포털 유쿠 토도우에 이 회당 28만 달러, 한화로 3억 1천만 원에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는 SBS의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가 기록한 회당 20만 달러, 한화로 2억 2천만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가라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큰 열풍을 불러일으킨 별에서 온 그대가 기록한 3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4천만 원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기존 드라마 제작사의 주요 매출은요,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사에 판매하는 콘텐츠의 대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제작비 중에 70%가량을 방송사로부터, 30%를 간접 광고 PPL로부터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이 해외 판권의 경우는요, 통상 제작사가 30에서 50%의 지분을 가져가며 방송사는 드라마 제작사를 선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요, 이 같은 구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IHQ는 이미 웹드라마 연애세포로 방송사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도 절광화책 미디어 그룹과 킬미 힐미를 공동으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중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작품이라는 설명인데요. 국내 방송사와 큰 관계가 없이 국내 흥행작의 해외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시장을 직접 공략한다는 분석입니다. 드라마의 원천은 대본을 쓰는 작가이고 이들은 단연간 소속된 드라마 제작사와 공존관계를 유지해온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중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작가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작가를 보유한 제작사에 자본 투자를 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드라마 제작사에 관심을 가질 시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IHQ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요, 유난히 이 고향의 정, 시골의 정서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도요, 이 방학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가던 기억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고요. 이 추운 몸에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서일 수도 있죠. 오늘은 이 추운 날씨 마음을 녹여줄 만한 따뜻한 정서의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민중을 위해 서정적인 시를 많이 써서 사랑받고 있는 시인 안도현 시인의 염소의 저녁입니다. 제목부터 참 귀여운데요.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의 저녁, 안도현. 할머니가 말뚝에 메어놓은 염소를 모시러 간다. 햇빛이 염소 꼬랑지에 매달려 짧아지는 저녁. 제 뿔로 하루 종일 들이받아서 하늘이 붉게 멍든 거라고. 염소는 앞다리에 한 번 더 힘을 준다. 그러자 등 굽은 할머니 아랫배 쪽에 어둠의 주름이 깊어진다. 할머니가 잡고 있는 따뜻한 줄이 식기 전에 뿔 없는 할머니를 모시고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고 염소는 생각한다. 이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시골의 풍경이 남아있긴 했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닭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늘 정감 가는 풍경이었지만요. 요즘에는 농촌을 떠나는 현상이 더 심화되면서 그런 그리운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염소는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서 뿔로 하늘을 들이받았을까요? 할머니가 데리러 와주지 않아서 성이 난 걸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내 할머니를 보자 염소는 매어있는 줄에서도 따스함을 느끼곤 합니다.
할머니와 염소 둘뿐이라 더 쓸쓸한 풍경이지만요.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더 따뜻한 거겠죠. 세상에 대한 긍정성을 염소와 해질녘 하늘과 할머니로 따뜻하게 풀어내십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염소처럼 올 겨울도 많은 이웃들과 함께 더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겨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월이죠) 이 달이 가면 한 해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해가 오게 됩니다. 이 한 해 아쉬움 남기지 않도록요,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